저 사람은 행복할까? 길을 걷다가 SNS를 보다가 문득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죠. 나는 행복하다고 느낀 게 언제였지? 내가 활짝 웃어본 건 언제였지? 선뜻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이런 결론에 도착해요. 내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걸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인 건가? 그런데 심리학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성격이 아닙니다. 우리를 행복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뇌에 아주 오래된 패턴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그 정체를 모른 채 행복하지 않은 이유를 엉뚱한 곳에서 찾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행복을 놓치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버려야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인센티브 300만 원이 들어왔어요. 화장실 칸 문을 잠갔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혼자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자리로 돌아오니까 팀 단톡방에 메시지 하나. 옆팀 선배였어요. 나 이번에 500 나왔다. 크크. 그 순간 300만 원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축하해라고 답장을 보내놓고 휴대폰 뒤집어 놨습니다. 분명히 내 통장엔 돈이 플러스 되는데 마음은 왜 마이너스가 됐을까요? 이게 속물이다서가 아니에요. 원숭이 2마리가 있어요. 작은 돌을 건네면 먹이를 줘요. 둘 다 오이 한 조각으로 충분히 만족하며 임무를 수행했죠. 그런데 어느 날 딱 하나만 바뀌었어요. 옆칸 원숭이한테만 포도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오이를 받은 원숭이 어떻게 됐을까요? 방금까지 맛있게 먹던 오이를 사육사한테 집어 던졌습니다. 실험 자체를 거부하고 격렬하게 항의했어요. 오이가 갑자기 맛없어진 게 아니에요. 옆에서 누군가 포도를 먹는다는 사실 하나가 충분했던 오이를 못 먹을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영장류학자 프란스 드발틈의 유명한 원숭이 실험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진화 과정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형성된 본능일 수 있다는 걸 시사하죠. 우리는 스스로를 이성적인 존재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선택이 이 오래된 본능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참가자들에게 두 세상 중 하나를 고르라고 했어요. 세상 A는 나는 연봉 5만 달러, 남들은 2만 5천 달러. 세상 B는 나는 연봉 10만 달러, 남들은 20만 달러. 절반 이상이 A를 골랐어요. 절대적으로는 2배나 적게 버는 세상인데도요. 1억을 버는 나보다 5천만 원을 벌어도 남들보다 잘 나가는 내가 더 끌린다는 거예요. 원숭이가 오이를 내던진 것과 같은 이유예요. 우리 뇌는 내가 얼마를 가졌는지보다 남보다 얼마나 더 가졌는지에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교가 지금은 훨씬 더 잔인해졌다는 거예요. 휴대폰을 켜는 순간 친구의 승진 소식, 동기의 청약 당첨, 내 또래인데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이 실시간으로 쏟아져요. 그리고 우리는 나의 평범한 하루와 그들의 빛나는 순간을 비교하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내 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현실에 어려움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현실도 비교가 더해지는 순간 고통은 몇 배로 커질 수 있다는 거죠. 남의 인생으로 내 삶을 채점하는 순간 어떤 점수를 받아도 만족할 수 없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비교가 이미 가진 행복을 훔쳐가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두는 비교가 타인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누구보다 잘 알기에 훨씬 더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다니는 게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나입니다. 여기 연봉 1억을 받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는 작년에 2억을 벌었고요. B는 작년에 5천을 벌었고요. 지금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똑같이 1억. 누가 더 행복할까요? 대부분 B가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뇌는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변화의 방향을 보기 때문입니다.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 그 궤적에 반응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기준점 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기준점 대비 차이에는 기가 막히게 민감하게 반응해요. 그 기준점이 뭐냐고요? 과거의 연봉, 예전에 살던 동네, 그때의 내 모습. 우리가 기억하는 빛났던 나가 지금 현재를 평가하는 보이지 않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함정인지 보여주는 연구가 있어요. 심리학자 필립 브링먼 연구팀은 복권 당첨자들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복권에 당첨된 날 세상은 온통 장밋빛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행운이 오히려 행복감을 느끼는 데는 독이 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와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는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에서 예전만큼의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된 거예요. 평범한 오늘이 초라해져 버린 거죠. 왜일까요? 과거의 정점이 오늘을 평가하는 너무 높은 기준점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복권 당첨액이 나랑 상관없는 얘기 같죠? 근데 이 함정,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가장 잔인하게 나타납니다. 어릴 때부터 너는 특별해 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선생님이 이름을 기억해줬고 부모님은 우리 애는 전교권이야 라는 말을 자주 했고 모두가 이 아이는 다르다 라고 했죠. 초중고 내내 성적으로 주목받았어요. 대학교 들어가서 장학금도 받았죠. 얘는 뭐가 돼도 되래다. 기대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근데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그 게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학교에선 점수가 나를 증명해줬는데
사회에는 애초에 정답이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괜찮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회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도 원래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 나는 분명 특별했는데? 남들 눈에는 성공처럼 보여도 본인한테는 자꾸 뭔가 빠진 느낌. 기준점은 특별했던 과거의 나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성취가 기쁨이 아니라 자꾸 상실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기준점이 너무 높은 곳에 너무 오래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테레사 아마빌 교수가 직장인 수백 명의 일일 기록을 분석했어요. 사람들이 하루 중 가장 생기 있고 의욕이 넘쳤던 날은 언제였을까요? 인센티브 받은 날도 칭찬받은 날도 아니었어요. 바로 작더라도 뭔가 앞으로 나아갔다는 느낌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이걸 진전 원칙이라고 해요. 우리 마음이 나 어제보다 조금 나아지고 있는가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의 방향을 딱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특별했던 과거의 나가 아니라 어제의 나. 어제 몰랐던 걸 하나도 알게 됐는지, 어제보다 회의에서 한 번 더 의견을 냈는지, 어제 못 끝낸 일을 오늘 마무리했는지. 행복은 가장 빛났던 순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에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것도 알겠고 과거와 비교하는 것도 이제 알겠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가장 알아채기 힘든 덫이 하나 더 있습니다. 머리에 그려둔 미래의 나입니다. 33, 친구 결혼식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축의금을 내고 사진을 찍고 웃으며 축하를 해줬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 문득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갑자기 인생 전체가 뒤처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왜 33세 결혼하지 못한 게 이렇게까지 생각되는 걸까요? 누가 시간표를 정한 걸까요? 25엔 취업, 30 전후엔 결혼, 30 중후반엔 내 집 마련. 문제는 그 대본이 어느 순간 희망이 아니라 채점표가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이 토리 이딘스는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 자아가 존재한다고 설명합니다. 실제의 나, 되고 싶은 나, 그리고 되어야만 하는 나.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건 마지막입니다. 이 나이면 이 정도는 했어야 하는데, 친구들은 다 하는데 왜 나만 아직 여기 있지? 그 순간 머릿속에 모범 답안이 나타나 현재의 나를 끊임없이 감점하기 시작하죠. 33이 문제인 게 아닙니다. 25의 내가 상상했던 33과 지금의 내가 그냥 다를 뿐이에요. 히긴스의 연구에 따르면 실제의 나와 되어야만 하는 나 사이의 간극은 우리를 끊임없는 불안과 죄책감의 늪으로 밀어넣습니다. 내가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죠. 현재의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이유는 현실이 나빠서가 아닐 수 있어요. 물론 현실에 어려움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많은 경우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건 현실 자체보다 지금쯤은 여기 있어야 한다는 머릿속 시간표일 수 있다는 거죠. 부모님, 회사 선배, 친구들, SNS, 우리 사회가 끊임없이 보여준 인생의 순서 말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인생이 그 계획대로 되어야만 한다고 집착하는 걸까요? 우리는 결과도 노력만큼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는 통제의 환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요. 더 열심히 하면, 더 완벽하게 준비하면 미래도 계획대로 흘러갈 거라고. 그래서 계획이 어긋나면 상황보다 먼저 나를 탓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내가 더 현명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좋은 사람을 언제 만날지, 어떤 기회가 찾아올지, 어떤 일이 인생을 바꿀지 우리는 모릅니다. 미래는 원래 통제의 대상이라기보다 마주하는 대상에 더 가깝습니다. 이 통제의 환상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내가 쓴 시나리오의 노예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통제의 욕구가 관계마저 파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배우자라면 이 정도는 해줘야지, 내 아이는 이 정도는 돼야지. 우리는 어느새 다른 사람에게도 각자의 역할이 적힌 대본을 건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 대본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기대하는 모습대로 살아주길 기대하는 순간 불행은 시작됩니다. 그 기대는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관계를 갉아먹기 때문이죠. 어쩌면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건 이 나이면 이래야 한다는 시간표, 그 시간표에 맞추지 못한 자신을 벌주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목표를 정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속도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40에 새롭게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50에 과감히 방향을 바꿉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제 시간에 도착했느냐가 아니라 그 방향이 정말 내가 원하는 방향이었느냐는 거예요. 시나리오는 나침반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나를 벌주는 기준이 되어선 안 됩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내가 쫓고 있는 이 시간표가 진짜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 써준 대본인지 한 번만 물어보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생에 늦은 게 아니라 남의 시간표 위에서 달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늘 다른 곳에 기준을 두고 오늘의 나를 평가해 왔을 수 있습니다.
옆 사람의 삶으로 현재를 채점하고 빛났던 과거로 오늘을 깎아내리며 머릿속 시간표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한 번도 충분할 수 없었던 거예요. 행복은 어쩌면 목표에 도착했을 때 주어지는 상이 아니라 잠시 비교를 멈춘 순간 원래 거기 있었음을 발견하는 감정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을 자주 힘들게 하는 비교가 무엇인지 떠올랐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같은 고민을 하는 누군가에게 오늘을 버티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댓글과 공유는 이런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브레인바이츠는 남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